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자, 제 2주차장 해운대 제 2주차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운대 송림 임시공영주차장 카드 전용이랍니다. 2026년 6월 3일에서 9월 15일까지 24시간 운영 요겁니다. 요거 9월 15일까지니까 뭐 올여름 여기 하겠다는 거고, 주차 요금 10분에 500원, 1일 최대 15,000원, 캠핑카나 버스는 추가, 그 대형 차량은 추가 요금을 받는답니다. 해운대구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백 유원지 화장실도 있고 좋습니다. 여기 전용 화장실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 드디어 여기 제2주차장도 오픈을 해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는데요. 보십시오. 송림공원, 뭐 소나무, 멋진 소나무들이 많이 보이고, 제1주차장 아스팔트보다는 흘렀죠. 근데 제1주차장은 이제 장점이 자리를 잘 잡으면 바다가 보인다는 건데, 1주차장으로 가서 그 위치에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왼쪽으로 가서 뭐 왼쪽 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만차니까 지금 차 나오면 들어가죠. 그러면은 뭐 빈자리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 아무튼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요 상태에서 이제 이 자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연결이 될지 좀 대충 뭐 3시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일단은 전화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원래는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왜 안 돼? 아이고야 운전 똑바로 하시오. 여기 있다. 아이고, 이거 좀 오늘은 연결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끊고, 그러면은 운전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끊고, 이제 오늘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 삼법인과 오온의 관계, 뭐 요런 측면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한번 도론도담을 나눠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연결이 안 돼서 제가 그냥 뭐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삼법인하고 이 오온의 관계 뭐 요런 데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전반적인 교리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 자님도 지난번에 전부 뭐 무상하고 뭐 고통이고 뭐하이고 하면은 이거 좀 너무 슬픈 일이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염세적인 종교다, 뭐 이런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죠. 아이고, 야, 롤링이 뭐 엄청납니다. 어디일까요? 빈자리가 어딜까요?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 안 막혀 있으면은 안에는 뭔가 되지 싶은데. 그치, 요 구석자리. 여기 된다. 여기 해도 되고. 저 위로. 좋죠. 바로 직선으로. 예. 앞에 바다가 보이는. 아이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요 너무 바로 바다가 보이네요. 예, 일단은 조금 보입니다. 여기 조금 파르스름하게 보이죠. 여기는 확실히 보이고. 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일단 이 삼법인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재행무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체계고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게 일체라고 번역된 것도 재행이라고 할 때 그 재행하고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그 일체라고 이걸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에브리바디 뭐 에브리원 뭐 다 포함되는 거야. 뭐 뭉뚱그려서 전부 다가 이제 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보이는 나무도 고고 뭐 저 건너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전부 고통 덩어리고 뭐 저 건너 바다도 고통이고 뭐 전부 다 고통인 거예요. 뭐든지 다 고통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이 핀트가 어긋났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물론 뭐 전부가 다 고야 이렇게 보셔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뭐 그런 분들도 뭐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좀 안 맞아. 아무튼 이 사페 쌍카인가 뭐 그걸 쌍카라로 보면은 쌍스카라 혹은 쌍카라 뭐 이런 걸 보면 재행이라 했기 때문에 쌍카라로 본다 해도 이게 이 일종의 유위법이거든요. 여기 재행무상이라 할 때 그 재행 원어 쌍카라 그거는 유위법이란 말입니다. 무위법이 아니고 유위법.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의도, 의지 요런 게 이제 개입이 되었을 때 요게 이제 유위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그 자연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자연은 유위법보다는 무위에 가깝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고 기독교고 저 나무나 저 바다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그럼 인간이 고타마 시타르타도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이 뭐 명상을 통하든 뭐 기타 등등 뭐를 통해서 자기가 그냥 그렇게 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삼법인이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가 말한 그게 맞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신은 그렇게 본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된 것들은 일단은 무상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다 괴로움이다. 혹은 괴로움을 유발한다. 뭐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일체계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니 그러니까 뒷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원어를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뭐 삶의 해이, 인생 무상 뭐 이런 데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많이 잘못되어 있어. 많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무아이다. 이거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무아이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무아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저의 뇌피셜. 그러면은 내가 그럼 괴로움의 상태가 아닌 뭐 괴롭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무아가 아닌 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무아라는 게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if 만약에
조건문이죠. 만약에 네가 괴로우면은 너는 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뭐 이런 것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무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제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가변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화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걸 뭐 그러면 뭐 어떻게 진리라고 우리가 이거 부를 수가 있겠어요? 이건 true라는 진리값을 부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 혹은 또 이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자기가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지고 뭐 정신적으로 차분해지는 이런 분들은 뭐 무조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삼법인 이거 아무래도 아무리 봐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이게 저는 이제 좀 저희 뇌피셜 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6세기 내지 7세기경에 요걸 이 니까야의 요 부분을 삽입을 했던 요런 사람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나 뭐 저는 요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근거해가지고 불교를 회의적이고 염세적이고 이 자기 파괴적인 혹은 자기 비판적인 자기 비하적인 이런 종교로 몰아가지 않았나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그려낸 스카모니상 샤카무니부타는 아주 유쾌한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 추정상으로 저의 뇌피셜상으로는. 근데 그런 분이 요런 식의 교리를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보기는 이게 조금 뭔가 핀트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10여 년 전에 PTS 본 그 영국의 리즈 데이비스하고 그 부인하고 또 기타 등등 후원자들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이거 로마나이즈 된 빨리어 원문하고 거기에 그걸 이제 영어로 바꾸는 해석 내지 해설이 다 나와요. 다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모순 덩어리인데 왜 이걸 우리가 무상이면 고고 고이면 무아이다 이걸 그냥 녹음기 우리가 고장난 녹음기 비슷하게 돼가지고 요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래를 불러야 될까 요런 의문을 가지고 이거 분명히 다른 버전이 있을 거다 해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다른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상이니까 고이고 무상하고 고임으로 무아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무상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거 항상하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이 상식적으로는 시간을 이제 대입을 시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상이기 때문에 고이고 고이기 때문에 무아이다 이 버전보다는 무상이기 때문에 고이다 그 변해간다. 나도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자매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다 이렇게 보니까 변해간다라는 거죠. 내보다 먼저 태어났던 분들 윗세대 윗세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은 이건 그냥 무상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경험으로서 이건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 그러면은 붓다가 말한 재행무상의 그 무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육체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것, 있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는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온이라고 할 수 있죠. 색수상 행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하죠, 그죠? 근데 요런 건 우리가 경험칙상으로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붙다가 뭐 법인 혹은 처음에는 띠삐딱한가 해서 세 가지 특징적인 어떤 것 뭐 이렇게 해서 삼특상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재행무상할 때의 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오온에서 나타나는 그런 무상이 아니고 인간의 의식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혹은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이 무상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된 것, 우리가 무슨 의도 혹은 뭐 정신작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도 야 오늘은 제2 주차장이 개방이 됐으니까 제2 주차장으로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의도가 가미된 이런 행위, 이런 게 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혹은 뭐 잠자는 시간 빼놓고 생활하는 중에 우리는 계속 이 의도된 이런 혹은 의지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하다, 유상하다, 항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붓다가 무상하다고 했을 때는 인간의 정신작용 부분에서 의지나 의도가 개입된 요 부분, 요런 것들이 무상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저의 추정, 저의 뇌피셜 상으로는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네가 그냥 의도해가지고 어떤 의도를 일으키고 그 의도 다음에 쭉쭉쭉 진행되는 어떤 것들, 또 의지를 일으켜가지고 의지를 개입시켜가지고 진행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무상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장관을 할 거야, 내가 뭐 시장을 할 거야, 도지사를 할 거야, 군수를 할 거야, 시의원을 할 거야, 뭐 구의원을 할 거야. 이번에 지방선거 6월 3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부산시 영도구에는 제가 어제 나와서 뭐 좀 돌아다닐 일이 있어가지고 영도구 구내를 좀 돌아다녀 보니까 낙선 인사 플랜카드를 몇 명이 붙여놨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당선 인사 뭐 이런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낙선 인사를 붙여놨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의 성원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낙선자 아무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면에 당선된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었다 막 그런 생각에 뿌듯해 하겠죠, 그죠? 이게 우리 이 일반인들도 뭔가 자기가 의도나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원한 게 이제 100% 다 되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이라도 되면은 순간적으로 뿌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막 그게 영원히 뭐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요즘 주식시장이 화랑인데 조금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자기 의도대로 이렇게 쭉 되면은 이게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울리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이 외삼촌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이거 삼성전자를 하나를 또 샀는데 뭐 어떻게 될 것 같냐 요 궁금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또 이제 3주 다시 샀고 또 한 주 더 샀다 뭐 그래서 2주 더 샀다 총 5주다 5주. 그럼 현금 부분은 얼마가 있습니까? 현금 부분에 이제 70만 원인가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현금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아쉬운 대로 이게 밸런스가 맞죠. 5주면은 30만 원에 그때 그 당시 그 시점이 30만 8천 원 7천 원 할 때니까 막 31만 원 잡으면은 150만 원 조금 넘죠. 150만 원에 이제 한 절반 정도가 현금화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웃자면 되겠노 하셔가지고 제가 외삼촌 그냥 제일 하한가 얼마입니까? 22만 원 얼마다. 뭐 하한가에서 한 2호가 정도 올려가지고 요까지 오면 내가 살게 하고 현금 분량만 딱 계산해가지고 사자 넣어보세요. 그래서 세 주를 딱 사자 넣은 겁니다. 넣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긴가민가 더 갈 것인가 내려올 것인가 지금 헷갈리니까 일단 한 주를 무조건 매도입니다. 그래서 30만 8천 원인가 샀는데 손해보고 30만 7천 원에 내놓은 거야. 근데 30만 5천 원 근처에서 이게 움직이니까 와 이거 안 팔리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올라올 겁니다. 요 톡 칠 수가 있으니까 치고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한 10분인가 15분 있다가 그 가격대로 올라와서 그건 거래가 됐는데 그 뒤에 33만 원까지 올라갔어. 그날 계속 올라가가지고 야 그러니까 갖고 있었으면 이제 또 5발 다 가지고 있을 때는 33만 원에 한 계약 파시고 35만 원에 한 계약 파시고 한 주씩 파시고 나머지 3주는 무조건 홀딩입니다. 요렇게 이제 말씀드렸다가 이제 한 계약이 팔렸으니까 이거 35만 원에 왔을 때 이제 하나를 팔고 33만 원은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홀딩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이제 그거 말고 10몇만 원짜리 그게 이거 무슨 IPS인가 그런데 원익 IPS 그걸 한 주를 그 유튜버 방송 이런 데서 권하는 걸 듣고 하나를 사가지고 이게 이제 이거 3만 원인가 붙여가지고 얼른 팔고 이제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3만 원 이제 손맛을 본 거지. 그 이제 짭짤하잖아요.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래서 그 유튜버 그런 데서 이렇게 권하는 거는 이게 바람잡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미 벌써 17만 원, 13만 원인가? 그 높이 와 있고 그래프 상으로는 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해가지고 또 더 올릴 수도 있다. 재무제표도 좋고 뭐 이렇게 이 이익도 많이 내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함정을 파고 하는 거라면은 여기 물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내려오면 5만 원, 10만 원까지 10만 원 내려왔다가 또 10만 원 뚫고 5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버티실 겁니까? 그래서 이 종목 자체를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딱 보고 괜찮다 생각을 해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런 권하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갔다가 벌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이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진다, 헷갈린다. 그러니까 내 결정을 나의 판단, 나의 결정 요걸 하셔야 되고 항상 예비군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비군이 있어야만이 이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락할 때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주식 투자는 제 경험상으로는 심리적으로 흔들렸다 하면은 거의 이제 다 틀립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원익 IPS 그날 상한가로 끝났어요. 상한가로 끝나고 그 다음날 금요일도 상한가 갔어. 상한가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밀어붙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중간에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기관이 마구마구 사대더라고요. 그 금요일 날 이제 장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들은 44만 주 정도를 팔았어. 근데 기관이 57만 주를 샀어. 개인도 10몇만 주를 팔았어. 그럼 기관이 이제 왜 샀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근데 누군가가 이제 어떤 기관의 이거 펀드 매니저들이 이거 더 간다고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근데 13만 원대에서 뭐 18만 원대로 올라갔으니까
더 간다고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작전이 걸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한번 여기에 들어가서 몇만 원을 벌었으니까 한 5% 내지 10%를 벌었으니까 또 나는 이제 이거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 확신 아닌 확신이 이제 생기게 되죠. 야, 아니나 다를까 외삼촌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이거 장중에 단타 칠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싹 이게 스며드는 것이, 예? 스며듦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단타 이게 잠깐 들어가고 메인을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딱 이렇게 대장주에 메인을 이렇게 이 병력들을 넣어놨으니까 노는 병력들을 가지고 이제 잠깐 해서 이거 단타를 쳐서 먹는다. 이런 생각이 이제 항상 될 거다. 항상 먹을 수 있을 거다. 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요런 생각을 버리라는 게 이 재행무상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탁 하다가 왕창 물리는 수가 있거든. 손을 못 쓰는 거야, 막. 어떤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10% 20% 빠지다가 뭐 한가에 들어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괴롭다 이거지. 고통.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행계고다 이거지. 그러니까 재행, 인간이 일으키는 의지와 의도는 이건 무상하고 괴로운 거다 라고 고타마 시타타 붓다는 요렇게 설법을 하셨을 거다라는 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재행 전부 다 무상하고 뭐 전부 다 뭐 괴롭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소나무가 이 스스로 나 아무개 소나무는 무상하고 괴롭고 그래서 나는 무아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님? 손을 양손을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단적으로 저 바다가 저 해운대 앞바다가 나는 무상하고 나는 괴롭고 그래서 나는 없는 거야. 나는 무아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야, 얘들은 식물이고 저거는 뭐 바닷물이고 하니까 무정물이니까 뭐 바다는 무정물이고 얘는 유정이라 하더라도 고도의 생각을 못 하니까 얘들은 열외 좋습니다. 열외. 그러면은 요즘 요 바다에 나가 보면은 사람들이 개들을 많이 끌고 와. 개들을 끌고 와가지고 개를 바닷물에 넣어서 수영을 시켜. 아유, 웃기는 거야. 아니, 사람 들어가서 수영하는데 왜 개를 집어넣어? 그 지금 오염될 수도 있는데 해운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개도 이거 수영이 좋은지 막 무지하게 기쁜 것처럼 보여. 왈왈거리고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첨벙첨벙거리고 막 저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개가 모든 것은 무상하고 이 바다도 무상하고 내 주인도 무상하고 저 많은 사람도 무상하고 저 모래도 무상하고 저 소나무도 무상하고 소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들도 무상하고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즐거워서 뛰어다니는 어쩔 줄을 모르면서 뛰어다니는 개가 이게 좀 이게 아니야. 이게 순수 샤카무니 부타의 그 가르침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런 견지에서 요런 시각에서 오온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요 앞에 여기 지금 황토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 씻는 데거든요. 정리하고 뭐 신발도 요 넣어놓고 맨발로 걸어 다니다가 또 요 옆에 이제 씻는 데가 있거든요. 발 씻고 요 자기 소지품하고 신발 챙겨서 가고 그런데 저 옆에 외국인인지 뭐 한국인인지 한 명 있네요. 우통 뭐 굴러덩 벗고 지금 반스만 입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저 사람이 이제 그 무아상경에 갈 것 같으면은 오는 무아이지 무아. 예? 저거 분해해가지고 색수상행식으로 분해해서 저 사람들 딱 이렇게 보면은 이게 경전에 쓰여 있는 거는 내 마음대로, 색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뭐 기타 등등 색수상행식이 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나의 컨트롤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아이다, 요렇게 전개를 시켜 놓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컨트롤대로 하잖아. 저 아줌마 일 나가지고 뭐 위에서 꺼내고, 예? 저기 뭐 선글라스 끼고, 예, 블러등 벗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전부 다. 예, 여기 뭐 인도네시아에서 왔는가 뭐 히잡 쓰고 뭐 남자친구하고 가네요. 뭐 산책하고 있네.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자기들 컨트롤대로 다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따 대놓고 막 그냥, 야, 너를 색수상행식으로 나눠가지고 색이 네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냐? 아니 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인 것이니라 예의지당하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예? 이게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야, 이 온이라는 교리 자체도. 근데 이게 무비판적으로, 일단 뭐 붓다가 말씀하셨다, 초기 불교의 니까야 가장 성스러운 원래의 원초적인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니까야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이 맹종을 시키고 있는 게 맹종. 아니 이걸 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이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물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종립 중고등학교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학에 다 나와. 예. 뭐 5온, 사제, 8정도, 뭐 12연기 다 나와. 그럼 2학년 딱 되면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나와. 3학년 되면 좀 더 심화해가지고 나와. 다 나온다고. 근데 그때는 무비판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 불교의 그 교조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맞겠지 하고 그때는 비판을 한번 해보자는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냥 시험 치면 맞춰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니까, 그 교학도 시험 쳤다니까. 그걸 성적에는 반영은 안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니 동대불교학과 가서 이제 거기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서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좀 아구가 안 맞는 거야. 빈터가 안 맞는 거야. 그 고익진 교수님이 우리가 82년도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역사 철학부로 들어간 거 기억납니까? 네. 108명인가 그랬죠. 108번 내야 108명. 그래 2학년 올라갈 때 인도 철학과, 불교학과, 선학과 이렇게 나눠서 올라갔잖아요. 역사 철학부 한 몇 년 하다가 그것도 없애버리더만, 보니까 그냥 과별로 다 뽑더만. 아무튼 그때 우리가 들어갈 때는 처음으로 역사 철학부 해가지고 그렇게 세 개 과를 통합해가지고 다 받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고익진 교수님이 뭘 가르치셨나? 종교학 가르치는 거 기억납니까? 종교학. 그래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탁 배워보니까 저분은 뭔가 다르다. 그때부터 벌써 이제 소문이 쫙 났어. 이 파리학관 사이도 소문이 다 난 거야. 그 2학년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아함법상의 체계성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우러러 보는 그런 분이 가르치시니까 맞겠지 하면서도 이게 뭔가 찜찜해. 근데 뭔가 그런 데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이게 왜 질문을 하냐 이런 분위기야. 다 이제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이제 유별나게 질문을 하려고 하냐 그런 거지. 저 한번 질문을 했는데 기억납니까? 화무 11홍에 대해 가지고
초기 불교에서 보는 관점하고 대성 불교에서 보는 관점, 특히 반야경 심경 쪽에서 보는 관점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니 뭐 고 교수님이 그때 이제 뭐라고 한 말씀만 하시니까 뭐 와 웃어버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넌 뗏목을 쥐고 가는 놈이야 뭐 그렇게 하셨는가. 아무튼 이게 안 돼. 이게 좀 안 맞아. 그게 지금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초기 불교도 선불교 그거 할 때 이제 그런 점들을 전부 이렇게 지적을 했죠. 모순점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대놓고 아원법상의 사기성이다. 이건 자기성이 아니고 사기성이다. 그 지금 이제 이게 고 교수님 살아 계시면은 참 이거 볼만한 이거 설전 될 수가 있는데 참 아깝습니다. 정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온을 가지고 이 초기 불교에서 전개시키는 논리도 이게 상당히 이거 좀 이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삼법인 오온, 이게 삼법인의 종착점은 무하죠, 그죠? 뭐 오온의 종착점도 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기 불교에서 무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까지 삼법인을 통해서 무하에 가는 길, 그 다음에 오온을 통해서 무하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길을 통해서 무하에 도달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해오름님, 내가 여기서 질문, 이 무하에 도달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무하에 도달해서 이제 오온에 대한 그런 오온을 붙잡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붙잡으면 괴로움이 생기니까 오온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오온을 붙잡지 말고 오온이 무아이니까 무아이 있는 그대로의 무아의 실체를 바라보고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거지. 무아설법의 어떤 핵심 요지가. 붙잡으면 안 된다. 무조건. 그러면은 그게 부연 설명을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했을까? 그건 저것들 마음이지.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는 게, 금방 이제 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삼법인이나 오온을 통해서 무아에 도달한 사람들은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의문을 이렇게 제기를 하나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괴로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1차 괴로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1차는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온의 세계에 대한 이 자기 몸에 대해서 붙잡지 말라고는 알고는 있어도 자기가 갑자기 이 멀쩡하던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안 그러면 상대방에서 한 방 얻어맞았다. 안 그러면 어떤 갑자기 어떻게 뭐 밥을 잘못 먹어가지고 속이 막 메스껍고 아프고 위장탈이 났다 이러면은 그에 대한 고통을 느끼잖아. 1차 고통은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 1차 고통은 느끼되 그것을 병원에 간다든지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다른 어떤 침을 맞는다든지 그거를 통해서 슬기롭게 이거 이 몸이 무아지지만 연기한 그런 내가 밥 덩어리를 먹고 물 덩어리를 먹고 이 몸이 살아나지만은 내가 뭔가 습생을 잘못했구나. 이거를 좀 더 바르게 음식을 먹고 물도 체하지 않게 제대로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잘못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이 생겼구나 하고 이제 그거를 알아차리고 1차 고통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무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서 고통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긴다는 거지. 생기지만은 1차 고통에서 그거를 깨닫고 이 고통을 소멸시키는 그 길로 들어선다는 거지. 그러므로 인해서 고통이 소멸된다는 거지. 완벽하게 오온이 공하다는 거, 무아라는 걸 깨달았다 해서 인생 자체가 영원히 고통이 없어졌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1차 고통은 생길 수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네, 언제 어디서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삼법인을 통해서 무아에 도달한 한 부류가 있습니다. A라는 부류.
이 사람들은 아란일까요, 아닐까요? 참법인을 통해서 예, 무아에 도달한 A라는 부류. 글쎄요. 그 다음에 오온을 통해서 무아에 도달한 B라는 부류. 예. 이 사람들은 아란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삼법인이든 오온이든 그거를 어떤 교리적인 그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해오했다고 해서 아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열반도 못 얻었겠네요. 열반 상태가 아니겠네. 열반 상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 삼법인에 대해서 재행무상을 알고 재행계고를 알고 또는 오온 계공을 알았지만은 그 아는 해오 갖고는 절대로 고통에서는 나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거를 알고 재행도 붙잡지 말고 오온도 붙잡지 말고 그거를 늘 순간순간 1차 고통은 느껴도 그 이후에 2차, 3차, 4차로 계속 생길 수 있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붙잡지 않은 자기 수행이 이게 실수행이지. 자기 살림살이지. 실생활 속에서 오온을 붙잡지 않는 그런 어떤 그것이 몸에 체화가 돼버리면 자기 살림살이가 됐을 때 그때 뭐 수다원도 될 수 있고 사다함도 될 수 있고 아나함도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아라함도 가능할 수 있다고. 문제는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거기에서 아란이 되느냐 아란이 못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해오롬님의 생각이고 그 바람님은 예. 아까 말씀하시는 일종의 해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면은 아란이 된다. 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붓다도 그 통찰을 통해서 이제 통찰지를 얻은 아란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 그건 나오거든요. 순간적으로는 그걸 이해했을 그때 그 태호의 그 당시에는 하고 이렇게 어떤 뭐랄까 그런 어떤 법률 같은 거는 느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실생활이 자기 몸에 체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아란이야? 안 되지. 해오하는 그 순간만 아란의 경지 잠깐 가는 거지. 뭐 5초가 됐든 1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 이제 그게 그런 데 대한 그 학자들 사이에 불교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찰나 아라 아니야. 찰나 아라. 맞아. 예, 그런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아주 재밌게 해오는 봤는데. 일종의 찰나 아라. 근데 그러면 삼법인을 통해서 무아 상태에 간 사람은 이제 1차적인 고통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라는 그 고진멸도 사성제상의 그런 흐름을 따라간다면은 니르바나 상태가 돼야 돼, 고가. 그 고가 소멸돼야 돼. 완전히 이건 멸해야 되는 거야, 고가. 근데 고가 완전히 멸하지 않았잖아요. 1차적인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아란이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이 삼법인을 통해서 무아를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아란이 경지가 아니다라는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온을 통해서 무아를 이해를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을 알았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1차적인 괴로움은 그대로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사성자상에서 말하는 그런 고진멸도를 통해서 멸이 완전히 그러니까 고가 완전히 멸된 상태, 완전히 사라진 상태의 어떤 그 열반의 경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전반적으로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1차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도 붙잡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고진멸 오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오도 하고 실참을 해가지고 실수행을 통해서 자기 살림살이가 완벽하게 되고 범행이 일입이 된다 이 말이지. 아무리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붙잡거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계속 붙잡아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순간순간
고통이 왔지만 바로 나아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몸이 살림살이가 돼버리면은 1차 고통이 와도 그거는 아주 짧은 순간이니까 그런 거를 다 몽뚱그려 갖고 뭐 완벽하게 뭐 고통이 없는 그런 어떤 그 해탈의 경지, 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과연 24시간 전부 다 완벽하게 해탈의 경지, 열반의 상태, 고통이 없는 그 상태가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살면서 어느 날은 고통이 잠깐 뭐 1분 30초 뭐 오늘 하루는 30초간 고통이 왔다. 또 그 다음 날은 뭐 자기 주변에 어떤 그런 어떤 고통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서 그 다음 날 24시간은 그냥 고통이 없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겠죠. 이걸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뭐 한 달 동안에 어떤 사람이 오온을 깨닫고 삼보면을 깨달아가지고 한 달 동안에 총 한 5시간은 고통을 받았다. 나머지 한 달 모든 29일 몇 시간은 전부 다 그야말로 고통이 없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아란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 규정하는 그 문제가 있겠죠.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인가?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고통을 받아가지고 거기 성질 내고 성질은 안 내겠죠. 왜냐면 이게 붙잡으면 성질 내거든. 그렇지만은 잠깐 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바로 회광반조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긴 그 어떤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바로 괴로움을 소멸 시켜버리면 이제 한 달에 뭐 어떤 사람은 뭐 1시간, 어떤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은 한 30분, 좀 못하는 사람은 뭐 한 10시간,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뭐 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 뭐 이렇게 고통이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총합해 보면은 그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한 달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봐주자. 하루 정도 고통 받는 거는 막 아란이라고 쳐주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아란으로 이제 명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 생각은 완벽하게 일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고통을 다 떠나는 그런 아란이 있을까 하는 저는 그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그걸 지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니카야상에서는 고타마 시타라타 붓다가 그걸 추구를 한 겁니다. 그 이제 알라라 칼라마 우타카 라마푸타 요 두 선인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비상 비비상처의 경지에 갔다 이거지. 근데 그 비상 비비상처의 선정에 있을 때는 고가 없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고가 또 생기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더 수행을 하고 결국은 멸진정 상태에 도달했다 뭐 이런 거야. 그 멸진정이라는 단어가 독립된 짤막한 경전에도 제법 나와요. 이 용어 자체가. 근데 그게 뭐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은 이게 이 붓다 멸 후에도 인멸 후에도 500년하고 600, 700년이니까 이게 뭐 400 잡아도 1000년에서 1100년 뒤에 이게 니카야가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이 그때 당시에 니카야를 작성했던 그런 개인 혹은 그런 세력들이 그걸 이제 만들어가 넣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좋다. 붓다가 멸진정에 가서 이거 고를 남김없이 100% 완전히 다 털어버렸다. 이 양반한테 이제 고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경우에 두 가지 모순점이 생겨요. 뭐냐면은 말년에 그 코살라국에 뭐 저 조그만한 뭐 20살도 됐나 안 된다. 18살의 왕이 오른 뭐 유리 뭐 비루다카인가 뭐 유리 왕자 하다가 비루다카 됐나. 그 제타와나 할 때 그 제타 태자라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게 그 제타 태자 이복 동생이지 말하자면은.
그 이복 동생 그놈이 저거 아버지도 이거 쫓아버리고 반란 이렇게 쫓아버리고 형은 죽여버리잖아 아예. 쨌다 대자는 죽는다고 조그마한 이복 동생한테 나이 어린 이복 동생한테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마가 군대를 5만인가 10만인가 이끌고 어디로 쳐들어가냐면은 그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자기네 그 사실상은 식민지 국가인 식민지라기보다도 이제 예속되어 있는 종속된 국가지. 거기 그 뭐죠 이거 이 카필라 국에 쳐들어간다고. 도시국가 조그마한 도시국가에 5만인가 10만인가를 동원을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쳐들어갈 때 붓다가 그때 뭐 거의 뭐 75세인가 뭐 그렇다고 뭐 75세인가 78세인가 그 늙은 그 고목나무 밑에 햇빛이 땡볕이 내리쬐는데 그 고목나무 밑에서 앉아 있는 거야.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그리고 왕이 가다가 보니까 붓다거든.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아니 여기서 왜 이러십니까? 너희네가 이러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빨리 저 그늘로 가십시오 하니까. 아니 그래 왕이 지금 나의 종족을 몰사시키려고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늘 뭐 땡볕 이런 거 따지게 됐나 뭐 이런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이고 내 돌아갈게요 하고 돌아간 거야. 한 번 돌아갔고 두 번은 또 하는 거야. 한 보름 있다가 얼마가 또 끌고 가는 거야. 그 또 있거든. 그게 또 돌아간 거야. 근데 세 번째 딱 보름인가 한 달인가 뒤에 가니까 없어. 아이고 이제 붓다도 우리의 그 이걸 용인을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가서 조져버리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붓다는 아니 그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야. 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건 숙세의 업보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또 간다고 해가지고 이거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용인을 하면서 괴롭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그 다음에 이거 자기 종족이 결국은 도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카필라바스투에 가서 그 근처를 거닌다고. 근데 수백 명의 자기 종족이 떼거리로 몰살당한 숲속 이런 숲속에서 떼거리로 몰살당했다고.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 죽음들을 보면서 마치 내 머리에 불이 붙어서 타는 것 같다라고 그런 고통을 호소를 한다고. 그럼 이게 괴로움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1차 외로움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니까 이게 그런 괴로움도 없어야지. 후대 멸진정을 규정한 쉽게 말하자면 그 불교 교리를 완성한 그런 설일체유라든지 그런 논사들이 잘못이 크다고 봐야 되겠나. 이건 니까야라고 해서 무턱대고 막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초기불교 하는 양반들은 웃기는 게, 야 대성불교 저거 불교도 아닌 것들이 지금 가오잡고 말이야 설치고 있다. 특히 선불교 쟤들 다 엉터리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양반들이 자기 그 니까야에는 이거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야. 이거는 지성이 없는 거야. 무지성적인 수용이야. 무턱대고 그냥 다 옳다는 거지. 거기에도 서로 충돌하는 그런 모순점들이 있고 또 대성불교하고 충돌하는 그런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일부는 이 초기불교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이 공격하는 대성불교의 그런 점들을 초기불교 니까에 그게 나온다니까. 천신도 나오고 범천도 나오고 제석천도 나오고 뭐 도솔천 천인들도 나와.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여기 대성불교가 천도제 지내고 뭐 또 뭡니까 뭐 생전 예수제 뭐 이런 거 하고 수륙제 뭐 이런 걸 다 미신이라고 해버리잖아. 이 바라문교 이 찌끄레기 뭐 이런 식으로 다 매도해버리잖아. 그럼 니까에 나오는 건 그거 어쩔 건데 그거. 그러니까 아주 이거 뭐 이런 말을 쓰면 좀 그런데 좀 저열해. 그러니까 대성불교의 어떤 교리 사상서들 뭐 교리서들 이런 걸 보면은 특히 법화경만 해도 니보다 수준 낮은 사람을 저열하게 보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와. 대박.
근데 그래서 우리 방거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상불경 보살까지도 출연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난 저열한 걸 저열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왜 말을 못 하는 거야? 맞아. 저열한 사람 보고 저열하다고 해야 그 사람이 발전을 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씨,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 내가 하는 이 불교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이게 진짜 저열한 건가 하고 반성을 해본다고, 돌이켜 본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씨, 뭐 이런 부분은 저런 말이 맞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일부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니가에는 검태 둘렀나? 검태 안 둘렀던데 내가 보니까 검태 없던데. 너무 교리에 매몰이 돼가지고 사람들. 빙고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대성불교에서 이 특히 반야심경 같은 데서 교리들을 다 쳐버리잖아. 그리고 교리 니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그런 교리들이 바로 전도된 몽상이다라고 해버린다고. 거기서 원리 멀리 떨어져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거 못 빠져나오지. 이미 그 안에서 그 바다에서 초기불교 교리의 바다에서 아흔법상의 체계성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와? 못 빠져나오지. 빠져나오면 이단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요 구명줄 던져주고, 튜브 던져줘도 야 이 새끼야 왜 네가 던지는데? 뭐 그런다니까. 맞습니다. 우리 초기불교의 사야도님께서 던져야지 왜 네가 던지는데? 이게 당최 이거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죠 이거 사이비교에 막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거기서 온갖 걸 다 바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 비슷하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파 종교 사시이비 옳은 것 같아도 그런 종교 형식을 띈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아님이 늘 강조하시는 코먼센스, 상식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해결된다 이거지. 맞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일단은 코먼센스 이걸 버리는 거야. 여기서 빨리 떨어져 가지고 자기네 교리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딱 삼기 때문에 그게 맞든 틀리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따져볼 생각도 안 해. 그냥 무턱대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가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하고 뭐 뭔 차이가 있는데 이게.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니라 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법인과 오온도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예. 그 무하에 가서 뭐 할 건데? 그럼 다 무하다 좋다. 달성은 했다 이거야. 네 무하 상태에 너의 의식 수준이 무하가 됐다 이거야. 그럼 네 몸이 뿅 하고 사라지냐? 아니 그대로 있잖아. 의식이 뿅 하고 사라지냐? 아니죠, 그대로 있지. 단지 세상을 보는 이게 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관점과 해석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거기서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실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 그게 있어요.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 이게 표면적으로 이게 드러난 게 아니고 아무튼 달리 보여. 그런까지 하면 좋은데, 근데 그건 극소수지 이제. 그걸 못하면은 아까 해오름님이 말씀하신 해오에 해당되는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대성불교고 소성불교고 뭐 선불교고 뭐 다 똑같은 거야. 아무튼 오늘은 요점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오름님이 또 무슨 행사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삼법인과 오온을 통해 본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합리성, 뭐 모순이라 해야 됩니까? 삼법인과 오온이 가지고 있는 모순, 삼법인과 오온에 내포된 모순, 뭐 좀 유식하게 뭐 그렇게 제목을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아무튼 좀 우리는 좀 다르게 본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마치도록 하고요. 59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일용할 양식을 좀 먹고 발 담그러 가시죠. 예, 바닷물에 이거 맨발 걷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오롬님은 갔다 오겠습니다. 예, 행사를 마치고 또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